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의 박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진짜 핫한 데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의정부 고산 한양 수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 같은 케이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방송을 뭐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도 그렇게 뭐 조회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의정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이제 원래 구시가지 있죠. 서쪽, 그리고 신시가지, 뭐 신시가지라고 해서 명명을 한 적은 없지만, 뭐 탑석 쪽으로 해서 이제 새로 나온 지역이 이쪽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쪽 지역으로 해서는 7호선이 이제 쭉 연장이 돼서 양주까지 해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뭐 백화점도 있고 했었던 그 옛날 동네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상권 좋죠. 상권 좋고, 그리고 GTX가 이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양분화되는 쪽이고, 그리고 여기 연결돼 있었던 의정부 경전철, 예, 이렇게 삥 둘러쳐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근데 한양 수자인 같은 케이스는 의정부 탑성역 쪽에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양 수자인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자, 특공 1순위, 2순위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세대수가 좀 됩니다. 뭐 한 2000세대가 좀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C1, C3, C4에서 이제 블럭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한양 수자인이 배려심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점이죠. C1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홀로 아파트처럼 동 두 개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가 만약에 C1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게 되면은 당첨이 됐어도 그럼 뒤에 C3나 C4에서 당첨이 된 건 그냥 취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거 괜히 걸려버리는 바람에 당첨이 돼도 왠지 좀 아쉬운, 예, 그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는데, 그래서 C1을 그냥 맨 마지막으로 빼버리고 대단지로 해서 나와 있는 C3하고 C4를 얘네 둘을 먼저 앞에 날짜로 해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C4, C3, C1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특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총 6번의 청약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시즌에서 6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정부에서 살면서 뭐 시립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요번 기회는 무조건 잡으셔야죠. 예. 요번 말고 기회는 없고요. 청약 가점이나 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고산지구가 계속해서 이제 블럭이 좀 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텐데, 가점이 낮은 사람이 다음번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뭐 더 좋은 브랜드가 있고 뭐 더 이트가 좋은 데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넣었을 때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가점이 낮으신 분들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마침 분양가가 참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면도가요, 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 수자인이 이 정도였어.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한양 수자인 딱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2407세대에서 나와 있죠. 의정부에서 2400세대가 그러면 사실 지방 아파트에서 2400세대가 정말 작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아예 그냥 여기 딱 자리 잡고 랜드마크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C1 블럭, 아까 말씀드린 2개짜리 동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C3 여기 가운데 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부용천 나와 있고, 근데 부용천이 막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큰 막 강은 아닙니다. 개천인데 네이버 지도에는 뭐 요만하게 그냥 실선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디 지도에는 또 안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규모가 큰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C3 블럭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라고 해갖고 얘네 셋이서 아예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자동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냥 말 그대로 초품화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의 입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의정부에 원래 구시가지, 예, GTX가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백화점이 있었던 곳, 옛날 구시가지 여기고, 그리고 이제 탑성역 쪽으로 해서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돼서 이쪽으로 쭉 우회전하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이제 갈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나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나 어딜 들어가더라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대한 사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광역버스가 여기 6100번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부용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가 드디어 고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성역은 여기 있고요. 수자인 여기 아파트 위치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조금 돼요. 아마 1.3km 이상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좀 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탑성역까지 걸어가기엔 출퇴근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대신에 여기서 뭐 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괜찮아요. 밀락지구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고산지구가 여기 나와 있게 되는데 세대수가 막 그렇게 크게 막 나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부용산 그리고 개천 그리고 여기 공원들이 있고 여기 코스트코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코스트코랑 다르게 여기는 주차 공간도 되게 넓고 그래서 와이프도 운전할 때 여긴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돼 있고 이 지역 자체가 깨끗해요. 깔끔하고 예, 좋은 음식점 뭐 만난 데도 있고 다 뭐 메가박스서부터 이마트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기름 싼 데가 여기가 하나 또 유명한 명소가 있죠. 그리고 하여튼 뭐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 살기는 이 동네 자체가 참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고요. 여기에 뭐 복합문화융합단지 나와 있고 뭐 법조타운에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막 기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가봐야 아는 문제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1블럭인데 여기 세대수가 한 240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파트 2개 딸랑 나와 있는 건데 1동하고 2동 나와 있고 여기는 핑크색 79A 타입 나와 있고 여기 하나만 79B 타입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 평면도 한번 보실게요. 평면도가요.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자, 79A의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방, 거실방 나와 있는 거 1, 2, 3, 4 그러니까 4베이죠. 4베이 판상형 그리고 여기 마통풍 구조 거실 창하고 주방 창이 서로 마주보게 뻥 뚫려져 있는 그런 구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가 바로 이거죠. 예. 이것은요 마통풍 구조 4베이 판상형은요 아파트 분양 청약에 있어서 무조건 기준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실의 폭이 이만하게 되면은 가면서 이렇게 좀 좁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주방이 좁고 깊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막 욕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이따구로 지어놨냐고, 그죠?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거실과 주방의 폭이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면서 시야가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집은요, 들어가자마자 딱 가게 되면 느껴지는 게, 시야가 가려지는 게 없이 참 넓다. 이런 느낌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이 진짜 평면도 잘 짠 집들이고요. 769A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팬트리 그리고 현관 옆에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욕실 들어가 있고 2개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에 환기창까지 예.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이 다 완벽하게 평면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한테 또 발코니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여러 가지 또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도 넓으면 넓을수록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사실 흠을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요. 굳이 흠을 잡자면 뭐 침실 옆에 요거 벽이 하나 좀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애교죠. 예,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예,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는 정면으로 내려갔을 때 약간 남서향인데 어차피 가리긴 가립니다.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요. 그냥 산 하나 끼고 있는 거 아닌 다음에 어차피 아파트 숲이라 옆 동네 봐도 옆에 블럭을 봐도 어차피 아파트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79B 타입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84 타입 아니거든요. 79B 타입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파룸. 그래서 이거 방송을 할 때 보통 이런 데는 84 타입 이하로 내려가는 애들은 뭐 드레스룸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뭐 드라마 보는 시청각실, 뭐 서재, 뭐 어떤 뭐 작업실처럼 쓸 것 같지만 결국은 골방됩니다. 아니면 잘해봐야 여기 이제 드레스룸을 해서 꾸미게 됩니다. 여자들의 로망 이거 아닙니까? 문 딱 열었을 때 내 옷이 그냥 쫙 있는 거, 그죠? 그러면서 무슨 브랜드, 명품 브랜드 딱 이런 거 몇 개, 쇼핑백 딱, 핸드백 딱 있고 이제 이런 거.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미 여기 또 드레스룸까지 별도로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알파룸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상당히 강점이죠. 그리고 창이 양창으로 뚫려져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알파룸 있으면서 양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고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을 저는 평면도에서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수자인이 7구짜리 가지고 평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뺐다. 예, 이런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C3 블럭이죠. C3 블럭에서 나와 있는 배치도인데, 자, 이 위쪽이 북쪽이고, 이 밑에 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남서양 쪽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에 보이는 게, 자, 핑크색 79A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기서 조망, 전면동 가리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나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이 뒷동으로 해서 자리 잡아갖고 단진의 뷰로 해서 가려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정도가 1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조망이 뻥 뚫리는 곳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었다. C3 블럭에서 79A에다 청약을 넣었다 그러면은 정말 어지간히 재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조망이 뻥 뚫리는 아파트에 배정을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청약은 이쪽으로 해서 몰린다라고 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0동 같은 케이스는, 그리고 9동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여기 동간거리가 꽤 나옵니다. 이 정도 동간거리는 원래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법적으로 한 60m, 70m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시야 각도는 좁지만 이 정도까지 해서 나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m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01동과 2동,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봤을 때 앞동이 가려져 있는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는데, 소파 위치가 요쪽으로 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1호 라인하고 아마 3호 라인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시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 뻥 뚫린 조망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조망은 C3 블록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3 블록에서 평면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나 안 드렸던 게 있다면은 굳이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이제 바로 이거죠. 침실 3번하고 4번, 그러니까 애들방이죠. 애들방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 요즘은 거의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해서 터놓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이 하나하나 봤을 땐 굉장히 작아요, 사실. 근데 터놓게 되면은 안방보다 더 넓습니다, 진짜. 예, 작업하는 공간이라든지 애들 뛰놀게 된다든지 했을 때 여기가 정말 넓어져요. 진짜 좋아요, 이런 것도. 자, 이번엔 C4 단지 배치도죠. 아까 봤을 때랑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자, 일단 북쪽은 이 위쪽이고, 그럼 얘들은 북서양 쪽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는 케이스인데, C3 같은 케이스는 원체 땅 모양이 뭐 나와 있는 케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입지가 그러니까 뭐 일자형 아파트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V자형으로 집어 넣었으면은 조망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원래 요즘 나오는 아파트 보면 다 이렇게 V자, 갈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는데, 요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자, 69A 타입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앞동에 가려져 있는 거고, 69 타입한테다가 이제 조망을 줄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2001동에 69B 타입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망이 뻥 뚫려져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막히지만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주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층을 배정을 받게 되면은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예. 지하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도 차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막 비상벨 울리는 거 있죠. 예, 차량 나간다 주의하시라. 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가게 되면은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4 타입이 이제 드디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4 타입은 노란색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 2호 라인에서 이쪽으로 조망이 뻥 뚫려져 있고, 여기 1, 2호 라인도 조망이 남동향 쪽으로 뻥 뚫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자, 2동 같은 경우는 앞에 여기 3동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2동 중에서도 여기 1호 라인 있죠. 1호 라인은 여기가 살짝 좀 비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그래도 조망이 좀 많이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의 101 타입. 101 타입이 좀 아쉽죠. 원래는 평형이 큰 타입에다가 조망을 몰아주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84보다는 조망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0동 같은 경우도 앞동에 가리고, 11동도 앞동에 가리고, 그리고 얘도 앞동에 가리고 다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7동의 1, 2호 라인이 요 사이로 해갖고 예, 조망이 조금 뚫려져 있는 것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제 아쉬움이 많죠. 자, 근데 그나마 이거는 좀 125 타입은요, 얘가 어떻게 여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사이드나 전면동 쪽으로 빼줘갖고 조망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갖고 조금 아쉽죠. 원래 125동 같은 케이스는 조망으로 따지면 진짜 여기죠. 여기 있었어야죠. 여기 4, 5호 라인, 여기 1, 2호 라인, 그리고 여기 1, 2, 3, 4 라인. 이쪽이 조망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25동을 이쪽으로 뺐으면 일단 그래도 좀 더 좋았을 텐데, 왜 앞에 가리는 쪽을 뺐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125 타입으로 해서 누가 여기다 청약을 넣겠냐는 거죠. 그래도 여기선 대장이 얘네들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9A랑 69B랑 요거 평면은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84 타입에 대한 평면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방방 거실방에서 1, 2, 3, 4, 4베이 판상형, 그리고 주방 마통풍, 이거 완전 교범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나와 있는데 여기 칸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좋은 점이죠. 그래서 평면도는 아까 나와 있던 거랑 그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흠잡을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 배치도에서 보시면은 5동, 4동, 그리고 3동 쪽 라인이 아무래도 로얄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번에는 한양 수자인 101 타입입니다. 101 타입도 역시 1, 2, 3, 4, 4베이 판상형 다 똑같이 나와 있고요. 주방 나와 있고 발코니 공간 더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빨래하실 수 있는 그런 보조 주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고, 현관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욕실만큼이나 넓어졌죠. 그래서 큰 집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집 구경하는 묘미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알파룸, 이제 알파룸이 여기 침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훨씬 더 커진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5 타입인데요. 딱 보더라도 주방이 특이하죠. 여기 하나가 칸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슬라이딩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주방을 잠깐 폐쇄를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손님이 왔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여기 막 설거지가 막 쌓여져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좀 막아 놓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냄새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런 점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드레스룸과 발코니 공간, 그리고 팬트리 공간까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 침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침실이 보통 이제 알파룸이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알파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갖고 그 집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이들 방이 2개까지 있고 그러면 사실 여기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 공간, 드레스룸 말고 뭐 비디오 방, 서재, 뭐 독서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꾸며 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큰 메리트죠.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조금 가려지게 된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하우스 한번 VR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평면도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따로 보여드린 건데, 주방을 봤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주방창은 요거 반만 합니다. 요만해요. 그래갖고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창을 하나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환기, 환풍 이런 것들은 정말 끝내주게 잘 될 것 같고요. 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광 소도까지도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평면도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게 바로 요거죠. 요 칸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슬라이딩 벽이에요. 그래갖고 쭉 밀어서 요 라인 따라갖고 닫아 놓을 수 있다는 거,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주방 반대편에서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딩 장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요게 좀 가려지는 게 깝깝하다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은 요거 띄워놓고 쓰게 될 것도 같아요. 자, 여기는 큰 타입의 다용도실이죠. 일반적인 다용도실하고 다르게 여기는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애벌 빨래 하는 데죠. 손빨래 하는데 이런 공간이 좀 따로 있다는 거고요. 가끔씩 여기다가 조금 개조해갖고 인덕션 같은 거 갖다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뭐 고등어 올 때 여기서 뭐 미세먼지 나온다며요. 그래갖고 냄새 나는 요리를 할 때는 여기 문 닫아버리고 여기서 요리하고서 여기 옆에 환기창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주방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이 좋은 점이죠. 안방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슬라이딩 장이 있어갖고 요 안에다가 이제 부부 전용으로 볼 수 있는 TV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칸에 공간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옷도 같이 집어넣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79나 뭐 84 타입과 다르게 여기는 좌식 앉아서 화장을 할 수 있게끔 공간들이 되어 있다는 건 이제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 수자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기가 분양가가 사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평면도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보러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가 이렇게 없는 아파트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저렴하고 그리고 평면도 이쁘게 잘 나왔고 주변의 공간들 깔끔하고 좋은 고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의 청약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6번의 청약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